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마흔의 길을 임명 안 한다고 최상목에 대해서 오늘 직접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마흔의 길을 임명 안 하느냐? 강력하게 이재명이가 최상목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이제 비판했느냐? 뭐라고 했냐? 최상목이 보고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최상목은 이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최상목이가 도를 넘고 있다.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 왜 이런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최고급의 헌법을 어긴 거다. 그러면서 명백한 범죄다. 범죄.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범이 돼야지 왜 법을 밥 먹듯이 어기느냐.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 안 지키면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런데 이거 보면 웃기는 게 야 이재명 매일 너 8대 0으로 이긴다고 매일 떠들고 괴담을 퍼뜨리는데 왜 그렇게 마흔이 임명에 목을 매냐? 마흔이 임명해봤자 지금 들어가면 이제 변론 재개해도 기간만 늘어날 텐데 왜 그렇게 임명에 목을 매냐? 혹시 너 이게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고 겁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마흔이 임명에 목을 매고 있냐고 8대 0 이긴다고 괴담 퍼뜨리면서 그것부터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진짜 황당한 게 제가 이 말 듣고요. 이재명이가 이제 최상목이를 비난한 걸 듣고요. 진짜 웃음이 황당한 게 뭐냐면 최상목이가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마흔에게 임명 한 번 안 한 게 그것도 안 한 것도 아니죠. 한덕수 대행이나 윤석열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이나 위헌인지도 의문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 최상목은 전과 하나도 없어요. 최상목이 모범생입니다. 법대 수석 졸업해가 행정고시 재경직 붙어서 공무원 했지 제가 알기로 전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꼭 헌재가 결정하면 언제까지 임명해라고 법에 없어요. 그냥 기속력은 있지만 법에 언제까지 임명해라 강행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김문수 장관이나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어제 임명 안 했잖아요. 언급도 안 하고 임명 안 했잖아요. 마흔에게 임명이 물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재명 입에서 이재명이 불법 범죄다 이러면서 왜 최상목이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데 그러면 이게 범죄가 아주 많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에 이제까지 밥을 뭐 한 끼밖에 안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는 전과가 하나도 없어. 이번 것도 위법이 저는 범죄 아니라 보거든요. 그런데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다는 게 여기에 빡 터졌습니다.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재명이가 야 참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전과 몇 번입니까? 이재명이가 전과 4범이잖아. 전과 4범. 그 다음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그냥 크게 잡아주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카드, 버카, 그 다음에 대북 송금, 그 다음에 선거법 위정교사. 지금 이렇게 크게 봐도 8개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놈 아닙니까? 잠재적으로 수사받고 지금 고소된 게 한두 개입니까? 정자동이 판교 힐튼 호텔, 옆집에 2,402억, 그 다음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천화동이 428억, 그 다음에 김용희가 받아온 거 경선 자금, 전부 이게 추가 고소 고발된 게 몇 건이냐고. 이재명이가 몇 건이냐고요. 와, 이런 게 역대 이런 범죄자나 피고인, 피해자 봤습니까? 이런 자가 진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 최상목 보고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데 아직 범죄 하나도 없잖아. 전과가 몇 범인데 그래 이제까지 다 빼고 야 이재명 다 빼고 너 과거에 전과만 봐도 너 음주부터 전과 4범인데 최상목이 전과 어디냐? 누가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냐? 부끄럽지도 않냐? 네 입에서 범죄 이야기 노느냐고. 범죄가 전과 몇 범이냐고 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좀 말을 할 때는 니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사람들이 다 너를 생각, 너를. 범죄, 전과 사범에 지금 재판이 8개인데, 그럼 전과 12번 아니야. 그런데 최상목이는 모범생이잖아. 어떻게 최상목이 보고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그리고 이게 임명하는 게 범죄냐? 야, 그리고 이재명 하나만 더 물어보자. 왜 탄핵을 안 하냐? 아, 범죄라면서. 왜 탄핵 안 하느냐고. 최상목이 좀 탄핵해라니까, 탄핵. 그럼 이게 얼마나 역풍이 불지 한번 보자고. 탄핵 좀 해라고. 왜 안 하느냐고. 말로만 이게 뭐 오늘 오전에 임명해라. 뭐 빨리 임명해라고 난리 치는데 왜 탄핵 안 하느냐고. 탄핵. 해보라니까, 최상목. 겁나지? 너도 여론의 역풍이. 겁나지? 참 이게 하는 짓이 박찬대나 이재명이나 이게 뭡니까? 가장 법 어긴 게 국회라니까요.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하니까 이제 언제까지 개정해라고 판결하면요. 그 개정 안 하고 이게 법이 33개라 했잖아요. 위헌하고 불합치 33개. 자기들에게 법 하나도 안 고치면서 최상목에게 언제까지 임명하는 것도 없고 기속력. 무엇보다 지금 곧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덕수 너고 윤 대통령 결론 나면 결론 보고 임명해야지. 그게 맞죠. 그게 맞잖아요. 덜컥 그냥 임명했다가 한덕수 복귀하면 며칠 못 기다리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되느냐고요. 하여튼 오늘 이재명이가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밥 먹듯이 범죄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최상목이 임명 안 하면 자시하지 않겠다. 야, 이재명 두고 보자 놈치고 무서운 놈 못 봤다. 너게 최상목이 자시 안 하면 어떡할, 탄핵해라니까. 왜 안 하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황당한 게 전과가 지금 몇 개냐고, 이재명이가. 그런데 최상목 보고 범죄를 밥 먹듯이 한다. 이걸 보고요. 이런 거 보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야, 이재명, 너 이게 똥 묻은 개야. 너 뭐 똥 묻은 개야. 맞잖아. 전과 사범에 지금 재판 8개. 똥 묻은 개고, 최상목은 내가 보기에 겨도 안 묻었다. 야, 전과, 내가 알기로 전과 없다. 모범생. 얌생이, 모범생. 근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데 최상목은 겨도 안 묻어서 아무것도 안 묻어 깨끗한 개야. 개로 따지면.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이게 이재명 너 행태다.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지 않아? 이걸요. 우리는 이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잖아요. 중국에서는요.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에서는 또 재밌는 게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노아, 늙은 까마귀입니다. 노아, 까마귀 아자가 있어요. 늙을로, 노아. 늙은 까마귀가 소 웃는다. 저흑, 금을 저자잖아요. 아, 돼지 저, 흑, 금은 돼지. 그러니까 늙은 까마귀가 금은 돼지를 보고 웃는다. 이게 중국에서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노아, 소, 저흑, 돼지 저팔계 할 때 저, 흑, 금을 흑자잖아. 그러니까 금은 돼지도 이게 금인데 늙은 까마귀가 워낙 더 금으니까 늙은 까마귀가 금은 돼지를 보고 웃는다. 이게 노아, 소, 저흑 이런 데 중국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뭐 최상목이는 검은 돼지가 아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겨도 아무것도 안 묻었어. 최상목이는 저백입니다. 흰 돼지야, 돼지로 치면. 그거 맞다니까? 제가 최상목에게 무조건 지지하는 게 뭐 저하고는 한 15년 동안 형 동생 잘 알죠. 대학 선배고 제가 기재부 고은 변호사 할 때부터 잘 아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흰 돼지입니다. 저백이야. 저흑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의하면 노와 소 저흑인데 근데 최상목은 저백이야. 흰 돼지라고. 왜? 정과가 한도 모범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국말로 보태면 이재명 들어봐. 노아 너는 늙은 까마귀야. 노아 소 저백 늙은 까마귀가 흰 돼지 보고 웃는 이게 너야 지금. 비유가 그거라고. 늙은 까마귀야 너는. 그런데 최상목은 검은 돼지가 아니고 흰 돼지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그래 검은 까마귀가 그걸 웃고 있냐. 늙은 도자기 늙은 검은 까마귀가 웃고 있냐. 이런 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하여튼 뭐 저는 다 이제 마흔에게는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임명이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퇴출시키게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 만약에는 헌법 파괴자다. 헌법 수호자가 아니다. 영원히 헌법재판소 근처도 못 오게 퇴출시키게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덕수 내행이 복귀하든 대통령이 복귀하든 만약에 임명 못하겠다. 새로 뽑아 새로 추천해. 합의해서 새로 추천해. 이래버려야죠 뭐. 합의해서 새로 추천해.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 하여튼 오늘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박찬대 식 있잖아. 박찬대가 계속 최상목을 비판하다가 이재명이가 직접 강력하게 그 최상목을 비판한 거는 어떤 의미다? 전 말하잖아. 항상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이재명이나 박찬대나 만약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관역이 5대3 기각되면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겁먹었으니까 요란하게 짖는 8대0은 괴담이고 자기들 되게 불안하다. 왜? 느긋하게 8대0이면 문영배한테 들을 텐데 굳이 만약에한테 이렇게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 문영배가 알려줄 텐데 8대0이면 이재명이하고 빛의 속도로 서로게 소통하고 있잖아. 이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로만 뭐 책임 묻고 뭐 자시하지 않겠다 떠들고 두고 보자 떠드는데 탄핵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땡큐죠, 땡큐. 불감증 고소원이야. 못합니다. 이 문제. 결국 이 부분이 만핵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최상목이가 요거는 영리하게 잘 대처했다. 어제 국무회 그 김문수 장관이 강력 뭐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지금 뒤에 그 소식이 들리잖아요. 역시 김문수입니다. 역시 김문수예요. 국무위원들이 다 말렸다잖아. 지켜보자고. 그 최상목도 잘하는 거야. 겉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면서 그러게 그 한덕수가 곧 복귀하고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살짝 미루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박찬대는 속수무책. 아무런 게 그 대응책이 없어요. 대응책이 없다. 자기들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만약은 특히 이번에만 임명 늦추는 게 아니고 헌재 근처도 못 오도록 영구 퇴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